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교회에서 사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한 15분, 2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이 에반스버그 스테이트 파크인데 뭐 예전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았어요. 예. 여기 처음이신가요? 처음입니다. 저도 네. 네. 가까운 데 있었네, 이렇게. 이 펜실베니아,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네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사실은 이 공원이 단풍이 들면 좀 예쁘게 되는 공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조금 이른 감은 있네요, 아직은. 예,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10월 말경에 좀 단풍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색깔이 초록색, 약간 노란색, 이곳저곳 붉은색, 좀 아름답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촬영을 하니까 아마 이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 네. 아름답네요. 예, 어쨌든 나오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 일기를 핑계로 좀 밖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유. 혼자 왔을 텐데.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그 촬영을 도와주시는 우리 기술자들이 좀 계신데요. 기술자라 그래도 되나? 테크니션? 스텝. 스태프. 스태프. 네, 우리 갑자기 말이 막혔네요, 여기서. 스텝. 스태프들이 계신데요. 음. 여기 유일용 집사님이 어느덧 은발을 날리시면서 지금 큰 비디오 카메라를 잡고 계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각도를 잡아주는 분은 고명환 전도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까 뭐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답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 고명환 전도사님의 와이프를 찾아주는 좀 그런 에피소드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고명환 전도사님, 아직 사귀는 사람 없죠? 지금 현재는 없죠. 네. 네. 과거에는 있었나요? 아니요. 아직 아무도 사귀어 본 적이 없군요. 마음에 든 사람들은 몇 분 있는데 이렇게 되진 않았죠. 슬픈 이야기네요. 생각보다 오늘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 약간 비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우리 고명환 전도사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저 지금 29살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나이로. 네. 이제 지금 거의 한국으로는 30살이죠. 30살. 네. 이제 교회 풀타임 사역도 시작하고 또 뭐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아마 내년에는 목사 안수도 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 배출러인데 혹시 여러분 마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야, 이렇게 공개 요청을. 전도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좀 창피하네요. 창피해요?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당하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피하다는 말씀 역시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입니다. 예, 요걸 그대로 쓸지는 모르겠네요. 네. 편집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사실은 오늘은 좀 대화의 주제를 동행이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동행. 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같이 걷다 보니까 사실 길도 좀 험하고 약간 좀 하이킹 로드 같은 우리가 굉장히 가파른 길들을 지금 따라서 내려왔는데 네. 혼자 오기는 조금 두려움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 혹시라도 뭐 미끄러진다든지 넘어지면 자기 혼자서 이렇게 길을 다시 찾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절대로 혼자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오니까 두려움도 없고 또 즐겁고 뭔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
소중한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고명한 전도사님도 그런 동행자를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주시겠죠? 예. 그 어떤 퀄리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을 잘 믿으시고 잘 따르는 분이 믿음이 좋아야 하죠. 된다. 그 다음에 네. 그다음 너무 시리어스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너무 사람? 자기를 seriously take 안 하는 사람. 그런 것 같긴 해요. 너무 막 오버리 serious하지 않은 사람.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sense of humor 이런 것도 좀 필요한가요? 네. 제가 조금 이지고잉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본인 자신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좀 serious하군요. 원하는 게 시리어스한데 그렇게 많이 시리어스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컨퓨즈된 상태에 살고 있는 배출러 같습니다. 예. 그 보통 이제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좀 미모를 따진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미모를 좀 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저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라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으면은 생긴 거는 그렇게 따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외모로 이렇게 막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것보다는 마음이 이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 혹시 주위에서 찾은 적은 있어요? 제 목사님, 생각대로는 이 정도면은 출연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앵글이 너무 지금 우리한테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이랑 거의 다 돼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되게 재밌는데 나 이게 얼굴은 안 나오면서 사실 그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좀 많이 본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외모는 어때요? 저는 외모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일단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다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예쁜 사람들? 마음이 이쁜 사람. 네.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일단 마음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 아이들을 갖고 있어요. 진심인데요 지금. 근데 보면 볼수록 좋은 배출러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구나. 그런 사람하고 같이 평생을 한다면 참 귀하겠죠. 예. 우리 이장원 목사님은 네. 사모님을 외모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외모를 많이 봤죠, 저는. 네. 그래서 외모가 일단 마음에 들었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와이프를 만나게 된 게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외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외모라는 것이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외모도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가 이렇게 호감을 주는지 어떤 네. 사람은 굉장히 큐트한 모습이 좋고 네. 넉넉한 모습이 좋고 뭔가 이렇게 봤을 때 편안한 모습이 좋고 네.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모님을 봤을 때 이렇게 받았던 딱 직감은 어떤 거였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와이프한테 여러 번 해준 얘기인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뭔가 그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와이프를 만났을 때 느낀 거는 되게 그 맑은 이런 아우라가 이렇게 계속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모가 맑다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든가요?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알아갈수록 더 이게 마음은 더 맑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굉장히 잘 찾았다는 생각을 나날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셨나요? 제가 이제 8년째 접어듭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은 아니네요. 네. 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 알 수 있는. 네. 그 동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저한테요.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제가 처음에 이제 와이프랑 사귀자는 얘기를 할 때 먼저 꺼냈던 얘기가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저의 어떤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모습까지 그 모든 거에 있어서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평소에는 그냥 잘 못 느끼는데 이제 같이 살면서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의 의미를 이제 같이 걸어가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용납이라고 할까? 서로의 허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게 동행에 그렇죠. 있어서 너무 그렇죠. 중요한 의미다. 네. 그래서 뭐 정말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까지 이제 배우자한테는 그걸 다 공유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닥까지 서로 보는 관계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뭐 상대한테 막 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본인의 어떤 약점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별로 고민 없이 나눌 수 있는 네. 그러한 대상이 되었을 때 네. 그게 사실은 동행에 뭐 기쁨도 있고 뭔가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네. 와, 8년 살았다 그랬어요? 이제 8년째 접어듭니다. 7년 살았어요. 8년을 살면서 저 정도를 지금 터득을 했으면 앞으로 20년 살면 어떤 관계가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내가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려는데 룸이 없네. 지금 저희는 지금 살려고 생존하는 느낌인데 약간 누군가 이걸 볼 거라는 그런 약간 강박감도 있는 것 같고. 프레셔가 지금 아, 상당합니다. 그렇구나. 사실 그런 생각은 좀 안 했는데. 우리 이호성 목사님은 교회 누나를 만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가 이렇게 흐를 줄 몰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교회 누나 맞습니다. 한 교회에서 네, 같은 교회에서 딱 보고. 만났고요. 누나는 내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이게 왜곡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저희는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데 서로 몰랐어요. 서로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교회에서 자란 건 맞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반한 그런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봐온 거하고 사실 우리 이장원 전 목사님처럼 소개를 받고 딱 만난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평범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아우라가 확 보이던가요? 사실은 저도 뭐 같은 교회에서 자랐다는 거는 나중에 알았고요. 그러니까- 만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교회 있었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났는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같은 교회였고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자랐다 보니까 어떤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 공유하는 감정들, 공유하는 어떤 경험들,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친해지는 부분들은 있죠. 그렇지만 서로를 알아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때 처음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모님을 생각하면 저는 좀 약간 물론 누나라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유치하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맞나요? 뭐 저도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음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많음에서 오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나이 들었다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저희 아내랑 만났을 때는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없었고요. 교회 누나를 만났다고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던 이유는 누나라고 불렀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저희 교제하면서부터는 어떤 연상연하의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의 커플,
예,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에게는 아까도 질문했지만 동행이라는 게 특별히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온 그 시간들 사실은 아직 젊고 그렇게 많은 시간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에 비해서 네네. 그렇지만 이미 경험해 온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시간도 보냈을 거고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동행의 의미가 과연 뭘까? 저희는 저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교적 어떤 큰 위기를 겪었다든가 어떤 정말 관계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든가 있었지만 저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두 사람 부분에 사이에서의 있어서는 느낌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었어 가지고 참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이제 한 12년 차 들어가는데 이렇게 모래성 같은 게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근데 왜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모래성일까? 모래성은 좀 아슬아슬하네. 모래성 이미지 자체가 제가 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져가는. 점점 더 쌓아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툭하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연약한 집이었다면 이게 점점 더 견고해지면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결혼식 할 때도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새기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떼기가 참 어렵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동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행이 두 존재가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일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동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눠야 되지를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신뢰라든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지, 의존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지금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어떤 일치감? 이렇게 느껴진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부부가 이심전심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최근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부부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더 이렇게 크게 새로울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대부분은 알아듣겠는 거죠.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하네. 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네.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튀어나왔다면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눈빛만 봐도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게 동행 너무 이제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 두 분이 저하고도 한 17년, 20년 가까이 갭이 있는데 결혼 생활도 저는 32년 차고 여기는 이제 둘은 에브리지로 이제 10년 정도 되는데 사실 오래 사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 느끼는 느낌은 참 젊다 아직 어리구나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의 경험이랑 비춰봤을 때 10년 정도를 같이 살았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들으면서 도리어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다, 참 괜찮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올 것 같아. 몰라서 이런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라서 저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까봐. 10여 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둘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의 성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디터민이 되는, 정해지는 그런 시기를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20년, 30년, 40년을 살았더라도 지금 말하는 그런 긴밀감이나 신뢰감이나 의존도나 뭐 지금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크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부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지만 이렇게 사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좋았던 시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온 날들일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그 10여 년에 굉장히 좋은 어떤 우정이나 이런 관계적인 다져짐이 있었더라면 더 행복한 날들을 살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는 굉장히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남자로서 좀 철도 들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좀 넉넉해지고, 이러는 가운데 더 좋은 기억들이 축적이 된 거지, 사실은 처음에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동행의 어떤 그런 그 따뜻함,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돌아보면 뭐 지금 이렇게 칭찬처럼 해주셔가지고 되게 송구스럽긴 한데 걸어온 길들이 앞날을 모르고 결정해야 됐던 그런 순간순간들에 같이 뛰어들고 같이 결정했던 순간들이 많이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서로 두텁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각자가 살았다, 각자가 뭐 너는 너길 가고 내는 나길 가고, 이게 아니라 한 몸으로 그 다리를 뛰어넘었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아마 근데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셨을 거고, 그쵸, 또 겪으면서 한 몸이 되어 가는 거를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리 이장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에 대한 용납, 서로에 대한 약점도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겪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동행의 의미라면, 또 그 동행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동행을 좀 파괴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저나 와이프나 조금 고집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특정한 영역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쉽게 의견을 안 굽히는, 특히 제가 이제 와이프보다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 이제 사실 뭐 돌이켜 보면 막 대단한 것들은 아닌데 굉장히 사소한 것들인데도 고집을 크게 굽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왜 내가 생각하는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왜 이게 그냥 안 받아들여질까, 뭐 또 거꾸로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본인 생각에 너무 이건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일까,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보다는 아내가 이렇게 고집을 막 끝까지 막 피우는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많이 좀 양보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제가 그거에 혜택을 입어서 영상 편지 하세요, 빨리. 와이프를 너무 의식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마지막에 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네. 너무 이상하게도 내 눈에 둘이 딱 보이네, 그게. 그러세요? 네. 어, 조금 주관이 뚜렷한 편인 것 뭐가 같아요. 있지. 두 명 다, 네. 저나 근데 와이프는. 그게 이렇게 막 나쁜 모습으로 보이진 않고, 뭔가 둘 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좀 그 방법들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그것이 고집이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상대를 들어주지 않고 내 뜻을 계속 밀고 갔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호성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러면 동행에 좀 방해가 되는, 동행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실제로 저희한테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이런 게 좀 위험하겠다라고 드는 생각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아내 몰래 무언가를 하고 아내가 남편 몰래 무언가를 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를 깨는 행위, 그 이제 의도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뭔가 숨기기 시작하면 진짜 그거는 나중에 큰 위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부부가 같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삶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또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부부가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서로의 일하는 영역들이 많이 다른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각자의 세상을 갖고 있을 때. 그렇죠, 많은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수입도 다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공유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저절로 이렇게 삶이 분리되어지는 여지들이 많을 때, 그때 남편으로서 많이 오픈하고 계속해서 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는 이야기를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내한테 반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화가 잘 통한다였던 거예요. 말이 잘 통한다. 예. 그래서 뭐 젊은 부부 치고는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메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싶고,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써 있듯이 행복한 결혼은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은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아주 bad marriage를 갖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뭐 경건을 음. 파괴했다기보다는 물론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이렇게 야외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 줬는데, 우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로서의 동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이거는 갑자기 예측지 않았던 질문이죠, 지금 완전히. 사실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기쁨의 교회 지금 교육자 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각자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게 모자라니까 저건 내가 채워줘야겠다. 또 내가 이거는 좀 약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서로 이 신뢰가 좀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자리 아니면 약점 채워주는 거. 네. 상대의 필요를 볼 줄 알고, 네.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심패티를 느끼고, 네.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네. 그걸 뭐 억지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컨셉이 용납이라는 걸로 계속 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여튼 좀 경험적으로 본인이 누리는 그런 혜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냥 뭐 몇 가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되게 좀 눈치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뭐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근데 우리 이호성 목사님은 또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뭔가 파악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딱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이호성 목사님한테 고마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전혀 감을 못 잡았다고 한다면 피차 굉장히 잘한 거네. 피차?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았거든. 나는. 뭐 눈치가 없고 여기 눈치가 빠르고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 목사님 보시기엔 둘 다 눈치가 없는 걸 수도. 네. 눈치가 빠르네. 예. 동행을 위한 어떤 좀 키포인트가 있다면? 네, 동행이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같이 그냥 저희 세팅에서 교역자들이 같이 또 이렇게 동행하고 일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서로를 알아간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박 목사님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고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근데 그런 건 지금도 느끼는 게 어떨 때는 너무 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불편할 정도로. 그런가요? 다른 사람이 너무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근데 이제 접촉이 참 우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쵸. 그 서로를 알아가는데 잘 시너지가 나는 관계도 있고 조금 처음에 삐걱거리다가 그 상처난 데가 아물면서 더 튼튼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접촉이 없이 그냥 뭐 1년, 2년, 3년 그냥 동행한다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교회 사역이라 또 교회 성도님들 관계나 교회가 한 몸을 되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으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처들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접촉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고요. 예, 하나님과 접촉하시려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접촉하고 있나? 네, 동행에 있어서 그 접촉을 거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행의 순간들이 또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동행이신 것 같아요. 성경에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옆에 있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행인데 솔직히 이 동행의 관계에서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 관계가 성장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래 신앙 안에 살아왔고 또 심지어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아는데 그 함께 계신 그 주님과의 어떤 경험의 깊이가 얼마나 디벨롭 됐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이 즐겁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의 아주 구체적인 그 기쁨이 동행의 기쁨이 얼마나 경험되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고 최근에 내가 몰트만의 책을 좀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몰트만이 하는 말 중에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가 많고 반면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세상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적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어떤 형태를 봤을 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깨달아지는 바가 많았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행복을 위한 도구로 가지려고 하는 생각. 예. 그래서 오늘 동행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시작은 우리 고명한 전도사님의 와이프를 찾아주세요라는 메시지로 시작이 됐지만 또 우리 이야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얼마나 기대할 만한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키가 아닌가 오늘 생각하면서 자 이제 남은 길을 또 가야 되겠네요. 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예. 함께 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